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일본 증시가 하반기에 한국이나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유는 한 7가지가 되겠는데요. 앞 시간에도 얘기를 했고 지난해 10월에도 제가 일본 증시가 한국이나 미국보다 매력적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변함이 없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 국내 경제 전문가들 내지는 경제학자들 주장과 달리 일본 경제가 살아나고 있어요.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우리 국내 경제 전문가들, 경제학자들은 일본이 망했다라는 표현을 썼죠. 그것도 환율 조금 올랐다고 일본이 망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환율 결정 원리를 모르는 경제학자들의 주장이니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주가는 일본의 경우 높아진 환율 자체가 일본 증시에 상당한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호재로 인식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호재로 작용하는 이유는 우선 일본은 가정주부들까지 환율을 잘 알아요. 제가 일전에도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경제학자들 내지는 경제 전문가보다는 일본 가정주부들이 외환 관련 지식은 더 높아요. 그러니까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나라 경제학자들, 경제 전문가들은 대부분 환율 결정 원리도 모르죠. 여러분이 3년 이상 체험을 했듯이. 그런데 일본은 가정주부들조차도 우리나라 경제학자들보다는 외환시장 대응 능력도 있고 환율 전망 능력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증시에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또 환율이 좀 올란 만큼 일본이 그동안 물가가 낮아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런데 최근에 와 가지고 높은 환율 덕택에 그것도 에너지 가격이 하락한 상태에서 환율이 높으니까 물가가 조금 높더라도 가게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증시에는 유리할 거다. 또 에너지 가격이 낮아지면 또 기업한테도 유리하죠.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낮은 상태에서 물가가 또 조금 높고 그 다음에 환율이 높다는 것 자체가 증시의 매력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제가 니케이 지수가 1989년 12월로 기억되는데 그때가 약 한 39,000으로 일본 역사상 최고치였죠. 그런데 최근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6월 현재 3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 32,000대인데 아마 올해 말까지 역사적 고점을 갱신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32,000 정도 되니까 20% 정도 오르면 한 6,000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한 39,000 가까이 되네요. 연간 20% 주가 상승은 큰 거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 그 정도 니케이 지수 상승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첫째 이유는 올해 들어와 가지고 GDP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요. 연초만 하더라도 다 국내 경제 전문가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할 거라고 봤는데 1분기 성장률이 속보치는 0.4밖에 안 됐는데 잠정치, 그러니까 조금 빠진 부분을 보완한 1분기 일본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7이니까 연율로 2.8이죠. 미국이 요것의 절반밖에 안 되죠. 한국도 지금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일본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일본은 GDP 성장률이 조금 실속 있는 성장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 성장률에 좀 더 가깝다, 다른 나라보다. 그러니까 이것이 알찬 그 성장률이죠. 상장 기업에게도 상당히 유리한 성장률이다. 아마 이 성장률이 2.8% 성장이 연말까지 지속되지는 않겠지만 아마 2%대 성장률이 연말까지 유지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국내 경제 전문가들은 다 반대하겠지만 포유한율연구소는 지난해부터 반도체 투자, 그 다음에 자동차, 전기자동차, 우리나라는 전기자동차로 빨리 왔죠. 중국하고나 미국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일본은 전기 자동차 시대로 그 전환 속도가 느려요. 상당히 의도적이라고 보는데 일본 자동차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고 하니까 조금 속도를 늦추는 것도 있고, 또 기존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결함 문제 이런 것도 보완해 가지고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겠다는 업계의 계산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전기차 시대로 가야 하는 거는 일본도 외외가 아니니까, 그런 측면에서 1억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일본 경제에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이 그 GDP 성장률에 기여할 수 있겠다, 그런 추정도 가능하고, 또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어떻게 보면 전략이라고 봐야 되죠. 중국을 좀 고립시키기 위한 전략인데, 또 대만 입장에서는 유사시,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침략할지도 모르니까 시설을 일본으로 또 옮기는 것도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TSMC하고 일본 정부가 이해가 일치하지요. 그런 측면에서도 반도체 자동차가 연말까지 아니면 내년까지 일본 경제 성장을 주도해 나갈 것이다 라는 얘기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보다는 높은 성장률이 최소한 연말까지 또 나아가 내년 상반기까지도 높은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매력적인 일본 증시가 아닌가 싶어요. 성장률이 높으면 일본의 인건비도 상대적으로 낮고 물가도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또 금리도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상당히 정시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엔저 현상이 1년 이상 지속되는데 지난 1월, 그러니까 6월 4일이죠. 모인 분들한테는 이런 엔저 현상이 상당 기간 동안 일본 기업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거는 추가적으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증시보다 일본 증시가 약 한 40% 이상 저평가되어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매력적이죠. 지금 그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또 거품 논쟁이 있고 기술주의죠. 그런데 일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일본 경제 성장과 함께, 또 높아진 물가 수준과 함께, 또 높아진 환율 수준과 함께 상당한 호재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본 상장기업이 지금 자사주 매입 열풍이에요. 지난 3월에 일본 정권 당국에서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자사주 매입 권고를 했는데, 이 자사주 매입 권고가 일본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일본 상장기업에도 유리하다는 얘기를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기업들이 영업이익이 증가한 영업이익을 가지고 자사주 매입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호재라 하면 큰 호재지요. 그 다음에 또 앞에 한 4가지 이유 때문에 일본 청년들도 증시에 뛰어들고 있고 해외 자본도 일본 증시로 유입되고 있죠. 이것도 상당히 수급 측면에서 일본 증시의 매력적이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선진국 중에서 금리 수준이 가장 낮죠. 그리고 또 임금을 일본 정부가 인상을 유도를 하고 있죠. 지난해부터 그래요. 그러니까 연 3%대 물가가 그렇게 부담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물가가 또 3%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금리를 1% 이상 낮게 유지하더라도 뭐 문제도 없고요. 또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 국민들이 저축이 많은 국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부담이 없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 7가지를 얘기했는데, 일본 증시가 한국보다는 최소한 크게 유리하다. 미국보다도 유리할 수 있다. 전체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일본 증시에 1년 이상 장기 투자한다면 한국에 뭐 1년 정도 투자하는 것보다는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은 6월 4일 제가 상당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얘기한 종목 선정 기준이죠. 종목 선정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한다면 아마 수익률이 한국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2배 이상 높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